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된 중원노인 종합복지관 박희진 부장입니다. 네, 오늘 2022년 경기권역 선배시민대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군포시 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난타 동아리 두드림에서 신나고 경쾌한 난타 공연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샹하이 트위스트 단발머리는 미소가 예뻤던 추억 속의 사랑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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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처음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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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그녀에게 빠져버렸던 터질 것만 같은 이 가슴 잊지 못할 사랑 트위스트 잊지 못할 사랑 트위스트 네, 경쾌하고 흥겨운 난타 공연을 해주신 우리 군포시 가족지원센터 두드림 후배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2022년 경기권역 선배시민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 선배시민자원봉사단은 총 59개의 수행기관, 총 88개의 봉사단, 1,326명의 선배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경기도 선배시민자원봉사단 59개의 수행기관을 대표해서 59명의 선배시민과 우리 실무자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배시민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범상 교수님의 선배시민의 삶이란 주제를 갖고 강연을 듣는 시간과 열린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정책대회의 문을 열어주실 경기 남부권역 교육지원센터 신명희 관장님, 경기 북부권역 교육지원센터 최윤정 관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 남부권역 교육지원센터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신명희입니다. 네, 저는 경기 북부 교육지원센터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최윤정입니다. 저희가 개회선언 하러 올라왔어요. 간단하게 개회선언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경기권역 선배시민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기권역 교육지원센터 관장님 두 분께서 오늘 선배시민대회 문을 힘차게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윤호정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범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시죠. 지금 현장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 실무자들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경기도 선배시민대회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윤호정 회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책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응변하듯이 한번 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61개 노인복지관의 80만 명 회원 여러분, 그리고 3,700명의 노인복지관 직원 여러분, 더불어 행복한 선진 노인복지를 꿈꾸며 항해하는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윤호종 협회장입니다. 2022년 경기권역 선배시민대회에 참석하신 선배시민께 존경을 드리며 성공적인 대회를 준비해 주신 고양시 대한노인종합복지관 최윤정 관장님과 직원,
중원노인복지관 신명희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견한 2018년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의하면 노인과 청년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장년층은 87.6%로 나타났으며 80.4%는 노인과 청장년의 갈등이 심하다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가 확대되면 청년층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질문에 청장년층의 77.8%가 동의했습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노인을 2등 국민 또는 잉여 인간으로 취급하는 듯합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으로 노인 자살과 우울증, 근골격계 질환의 악화로 인해 노인의 신체, 정신, 사회적 문제는 쓰나미처럼 몰려오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오래 사는 것이 축복만이 아닌 이 시대에 이 노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배 시민운동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 깃발은 잉여 인간이 아닌 품격 있는 시민으로 거듭나는 제3의 노인혁명이며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깃발입니다. 차이가 드러나는 편안한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그리고 성찰하는 노인, 깨어있는 깨노인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후배 시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멋진 노인 시민이 될 것입니다. 선배 시민 여러분의 다가올 청춘을 응원하며 늘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에게 매우 위협적인 세상이 다가온 것 같아요. 코로나 후유증인 지진의 본진보다 더 큰 여진인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내년 내후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더 많은 분들이 노인복지관에 복귀하지 못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중앙정부는 긴축재장을 하라고 이미 내려왔어요. 돈도 없고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안 되겠다. 더도 말고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돌파구가 바로 뭐냐면 선배 시민이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갈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단순히 이것이 캠페인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한 단편적인 운동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킬, 우리가 서로 살아갈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제가 저번에 중원에서도 부탁드렸는데요. 선배 시민님이 이거 우리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때 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어르신들보다 먼저, 선배 시민보다 먼저 성찰하십시오.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연대해서 이 어려운 세상을 행복하게 이끌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해 나갑시다. 힘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호정 회장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을 좀 기념해서 저희가 중간에 사진 촬영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앞에 무대를 바라봐 주시고요. 좀 자연스러운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손 하트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네, 정면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밖에도 경기도 선배시민 대회 개최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님과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박노수 회장님의 축하 인사를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경기도 선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의장 염종현입니다. 경기도 선배 시민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거치는 가운데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 가치들도 그 의미가 퇴색하거나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기억하는 것이 꼭 고루하거나 시대에 뒤처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선 지금 그 전통의 가치들이 다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기억하고 새롭게 다듬어 후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끈 주역이신 어른이 계십니다. 훌륭한 노인은 앙금을 제거한 좋은 포도주와 같다는 페르시아 속담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통찰력과 해안, 지혜로움과 덕성은 사회의 큰 자산입니다. 어르신의 경륜과 지혜로움으로 일군 공동체의 오늘이 후배들을 더 희망찬 미래로 이끄는 빛이 되어 주시리라 여깁니다. 경기도 선배시민대회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선배시민 공통제를 디자인하다. 선배시민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박노숙입니다. 2022년 경기 선배시민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경기 선배시민대회가 세 번째를 맞이했군요. 선배시민 철학 아래 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을 실천해 주신 선배시민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선배시민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경기교육지원센터 최윤정 관장님과 신명희 관장님, 그리고 경기지회 윤호종 지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선배시민 여러분들과 경기권역 실무자 선생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선배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협회도 경기교육지원센터와 함께 선배시민의 다양한 활동이 긍정적으로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공동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선배시민의 철학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선배시민 활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경기 선배시민대회를 축하해 주신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지자체장, 언론보도를 통해 선배시민운동을 널리 알려주신 언론사, 무엇보다도 경기권역 관장님과 실무자 선생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권역 선배시민 대회 하면 우리 선배시민들의 다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 남부 권역을 대표하여 과천시 노인복지관 화해 컨설턴트 봉사단 정규일 선배시민, 화성시 서부노인복지관 도란도란 인형극단 이성신 선배시민, 경기 북부 권역을 대표하여 부천시 원미노인복지관 원미가락장구 봉사단 이금복 선배시민,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선빵봉사단 윤정자 선배시민, 총 4분이 선언문 낭독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차렷 인사. 오늘 경기권역 선배시민대회에 참여한 선배시민 일동은 서로에게 당당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꿈꾸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선배 시민이다. 우리는 시민이다. 공동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이다. 우리는 선배이다. 후배 시민과 소통하고 그들을 돌보는 선배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후배 시민을 돌보는 의무를 다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당당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꿈꾼다. 우리는 돈, 지위, 학별 앞에 침묵하고 숭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꾼다. 우리는 시민들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을 함께 맞서 누구나 안전하고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풍요로운 세상을 꿈꾼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당당하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해 말하고 상상할 것이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무기력한 늙은이도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도 아니다. 우리는 선배 시민이 되기 위해 늘 함께 생각하고 소통하고 학습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후배 시민과 공동체를 돌보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선배 시민이 걸어가면 그것은 곧 공동체의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2022년 10월 18일 과천시 노인복지관 화해 컨설턴트 봉사단 전규일. 화성시 서부노인복지관 도란도란 인형극단 이성신. 부천시 원미노인복지관 원미가락장구 봉사단 이금복. 신공노인 종합복지관 선빵 봉사단 윤정자.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경기도 선배시민 대회를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배 시민의 삶이란 주제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범상 교수님을 모시고 교육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범상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멋진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 스스로가 되게 좀 감동하고 있고요. 아까 여기 선배 시민 선언문도 그렇고 또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선배 시민의 일상에 어떤 실천들을 해오셨다는 것에 또 제가 듣고 있고 또 현장에서 뵙고 있고 해서 상당히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선배 시민 이야기를 제가 고민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빵과 장미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 빵은 의식주 있잖아요. 먹고 자고 입고 그 다음에 병이 들면 치료받고 뭐 이런 이제 것이 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먹고 사는 것만이 문제라면 그건 동물이나 다름없는데 인간은 품위, 인정, 그 다음에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중, 그것이 이제 장미거든요. 이 빵과 장미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1909년도에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너무 저임금을 받았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거리 행진을 했어요. 행진을 하면서 당연히 우리에게 빵을 달라 이럴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빵도 빵이지만 우리는 장미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임스 오펜하임이라는 시인이 장문에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일부거든요. 빵과 장미, 우리는 행진하고 있다. 빵을 달라는 여성들의 오래된 노래, 우리는 노래를 들으며 외치자. 그들의 영혼은 예술과 사랑 그리고 아름다움을 알았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것은 빵을 위해서 그리고 장미를 위해서도 싸운다. 지금 여기 오신 어르신들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빵도 필요하지만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 뵈면 빵이 해결이 된다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때가 이게 장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하러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었을 때 빵을 얻는 데가 어디일까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전통적으로 빵을 얻는 데는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집만큼 우리에게 빵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가 있을까? 근데 제가 오늘 강의 주제가 첫 번째 이야기가 그러면 가족의 집은 안전할까? 빵을 얻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했더니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 친구가 있는데 라이더는 이제 지금 이제 이 저기 음식을 배달하고 이런 배달부죠. 라이더인데 월 540만 원을 번대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일감이 많으니까 540만 원을 벌는데
아 정말 그 친구를 보게 되면 저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의 자녀가 라이더를 한다면 시키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안 시킨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위험하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맞다, 위험하다. 그래서 당장 그 친구한테 일을 줄이라고 해라. 그러지 않으면 골병 든다. 그랬더니 이제 이 선생님이 좀 이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수님,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질문했어요. 당신의 자녀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거 한다고 하면 시키겠냐 했더니 안 시킨대요. 그럼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돈을 꿔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빨리 친구한테 돈 꿔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이는 천륜으로 맺어졌지만 내 친구는 천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내 아이는 뭐로 맺어졌냐면 이렇게 천륜으로 맺어졌지만 내 친구는 아니잖아요. 제 딸이 지금 고3이거든요. 고3인데 오늘도 학교 태워달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좀 이제 화가 났어요. 이놈이 우리 집에다가 기여한 게 뭐가 있지? 근데 알바를 하나도 안 한 건 거예요. 그래 앞으로도 저한테 기여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야 임마 너는 집안에 기여한 것도 없고 업적도 없고 능력도 없을 텐데 앞으로 근데 뭘 그렇게 욕을 하냐? 그럼 애가 뭐라 그래요? 아빠 내가 가족이잖아. 그리고 아빠는 나랑 천륜으로 맺어졌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게 돌아온 탕자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고 이 친구가 탕자예요. 집에 있는 돈을 갖다가 다 써버리고 아버지한테 발각이 됐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으니 살찐 송아지를 잡자. 그랬더니 이 친구 보세요. 되게 화가 나가 있어요. 누구냐면 큰아들이에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안 잡더니 어떻게 쟤를 위해서는 제 돈 다 탕진하는데 쟤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려고 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야 우리는 가족이잖냐. 우린 천륜으로 맺어졌잖냐. 최소한 먹여는 주고 최소한 재우는 주고 최소한 병은 치료해 줘야 되지 않겠어? 아버지가 얘기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자식이 돈 다 쓰고 집에 들어오면 몽둥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내보내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먹여는 이게 자식이 왼수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여기 보신 것처럼 자식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준다는 건 거예요. 최소한도 먹여주고 최소한도 재워주고 최소한 병원 치료 무조건적으로 그의 기여라든가 업적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제 딸한테 하듯이. 그리고 두 번째 가족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 부모를 무덤까지 내 자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딸이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아빠 그럼 아빠잖아 나한테 권리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시혜와 자선 아버지 제발 좀 주세요. 저에게 시혜를 베푸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빵을 얻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은 가족이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조건적으로 권리로 준다. 이런 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빵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나라 국가는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태어났으니까 민족 중흥을 위해서 힘써라. 애국가 4절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이기상과 이 몸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 다음에 애국가 국민교육 헌장 말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을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쳐 충성을 다해라. 그리고 너네 빵의 문제들은 이렇게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일하고 엄마가 현모양처로서 너희들의 가족이 책임지고 아버지는 근로자로서 열심히 해라. 국민교육 헌장에서 우리한테 내린 것은 이 1000명을 준 건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교육 헌장을 쓴 박종홍 교수가 서울대 철학과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의 사상이 1000명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빵을 어디서 얻었냐면 가족,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하니까 천륜에 의해서 이제 얻게 됐다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보릿고개를 거쳐요. 이분이 이제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보릿고개 내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초금목피 그 시절에. 초금목피는 뭐냐면 풀 뿌리를 먹고 그 다음에 나무 껍질, 목피잖아요. 나무 꼭지를 먹어갖고
그 시대는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다 그랬을 때 초급 목피를 먹으니까 이 섬유질을 먹어서 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초급 목피 똥구멍이 찢어지게 하고 보릿고개는 식량은 다 떨어졌는데 가을 식량은 아직 봄보리는 나지 않은 그 엄청난 그 배고픔의 고개, 이게 보릿고개잖아요.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는 늘 뭔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가족이 책임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가족의 아버지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아까 천명에 따라서 가족을 책임지고 가족을 먹여 살려요. 한번 영화 장면 한번 볼게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지금 그 국제시장의 저 주인공은 월남전에 가서 다리도 다치고 독일 탄강에 가서 광불에 있다가 부인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다가 아버지 손을 놓쳐갖고 너가 이제 가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 살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버지 나 잘 살았지. 근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는 장면이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희 어르신들의 모습,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 그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고 보릿고개 시대에 국가는 우리한테 어떤 도움도 안 주고 국가에 충성하라고만 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이제 그랬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때 가졌던 것은 뭐냐면 그래 가족 농사를 잘 지어야지,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거야 하고 너무나도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국가는 이런 약속을 하나 했어요. 선성장 후분배. 성장을 하게 되면 분배를 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살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안 넘어가네. 하나 넘겨주세요.
이제 우리 가족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 어이구야. 여기에 보면 누가 절 것 같아요? 가운데가 저쪽에서 가운데 어릴 때 저보고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동네 어른들이 저한테 틱이라 그랬어요. 틱이. 아까 우리 다문화 분들 오셨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엄마 정말 엄마가 나 낳은 거 맞냐고 말이야.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왼쪽이 저희 형이고 오른쪽이 제 누나예요. 그런데 저희도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고등학교 형이 1학년 때 폐병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병원비는 없고 이웃에서 막걸리 한 사발씩 먹으면 난다. 그리고 고1짜리를 막걸리 한 사발을 먹어서 학교를 보냈어요. 형이 이제 그러니까 형은 지금도 수제비를 안 먹어요. 하도 수제비를 많이 먹어서 형이 고3이 돼가지고 이제 대학 입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형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랬고 엄마 나 의대 쓸래. 이제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왜 안 돼요? 그랬더니 네가 공부를 하게 되면 네 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의대를 보낼 수가 없다. 우리 형편이 그래. 그랬더니 형이 그 다음날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요. 선생님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과가 뭡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건축공학과를 가면 된다. 그러니까 형이 건축공학과 갔어요. 그렇게 형이 이제 지금 대기업의 임원인데 덕분에 어떻게 되냐면 저희 막내가 없는데 저하고 누나하고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누나하고 형하고 공부를 했었을 때 왼쪽이 저희 부모님이거든요. 38년생이시고 저희가 강원도 영월이 고향인데 엄마는 정선이고 그때 엄마는 우리한테 그렇게 형제 간의 우애가 있어야 된다. 늘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형제들 간에는 차별과 공평 이 차별하면 안 되고 공평해야 된다. 그리고 늘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해 줬거든요. 아마 이것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 어르신들이 공통적인 그 산업화 시대의 이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제 가족이 되게 안전하구나. 되게 안전하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자식 농사, 가족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국제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그 양반이 어떻게 됐어요? 자식 농사를 잘 지었잖아요. 아까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자식들이 되게 이제 잘 된 건가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국제시장도 그렇고 자식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노후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노인 전체로 봤더니 빈곤율이 1위예요. 거의 45%, 50% 가까이 되고요. 취업률이 1위예요.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취업했으니까 좋네. 그런데 취업률이 39%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의 취업률이 2%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늙어서도 일을 해야지만이 살아가는데 그것도 공공근로로 29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게 나란가? 그렇게 산업화 시대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지금의 세대들이 노인 세대들이 빈곤율이고 취업률이고 그리고 뭐 일이냐면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자살률 1위에요. 근데 그 자살률의 많은 것들이 돌봄이나 빈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족 농사를 다 잘 지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족 농사를 잘 짓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지은 집들은 굉장히 요행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한국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써봐라. 그럼 대체적으로 이렇게 써요. 그리고 저는 이걸 가지고 책에서 뭐냐면 이게 노인이다. 사람도 아니래요. 예스 노의 노고 사람이니까 사람도 아니래. 그래서 인문학 강의를 이제 제 누나가 유혜숙 교수님이 강의를 갔더니 산송장들한테 무슨 인문학 강의냐. 그러니까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고 잉여인간이고 이제 그런 이제 취급들을 받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하게 된 건 거예요. 보게 되면 노인이 이런 모습이고 그다음 저출생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 가는데 전 세계 일이죠. 저출생이 심각해 가는데 노인문과 저출생의 문제가 심각한데 과연 가족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가족에게 맡겨갖고 우리는 이제 가족 농사를 잘 지으라 그랬는데 가족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있죠. 그죠? 요새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 여기 보면 이 친구가 다 파산해갖고 이 사람들이 와갖고
그걸 통해 그 이제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게임이잖아요. 그다음에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책임지지 못해요. 여기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이 가족은 여전히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인 건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가족을 책임졌는데 지금의 아버지들은 그러지 못할까? 지금의 가족은 왜 이렇게 취약할까? 생각해 보면 예전에 아버지 때는 산업의 성장기였거든요. 그리고 집값이 굉장히 쌌어요. 저희도 다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돈 조금 모아고 판자촌이라도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그 자식들이 그래도 십시일반에서 부모를 모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지금은 산업이 저성장의 시대.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비정규직의 어떤 그 비정형 이제 자리들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도 한두 명 나니까 자기 부모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노인의 수명이 너무 늘어난 건 거예요. 옛날에는 50대면 중늙은이고 60대면 상늙은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90살까지 건강하게 우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옛날처럼 가난한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가난의 책임들은 가족이란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랬었을 때 과연 저 저출생의 문제, 그 다음에 노인 빈곤의 문제, 노인 자살의 문제들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이제 드는 건 거예요. 이랬었을 때 이제 제가 무슨 고민을 하기 시작했냐면 과연 서유럽이라든가 북유럽 민주주의가 더 발달한 나라들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이게 제가 이제 오늘 갖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이 국민의 집과 노년의 삶이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그게 천륜에 맡겼잖아요. 천륜에 맡겼는데 서유럽은 이제 생각을 한 건 거예요. 어르신들께서 우리 그 며느리한테 우리 딸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애 낳아. 내가 키워줄게. 그 애들이 낳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선뜻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우리의 삶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그런 시절 지나서 네가 키워. 절대 낳을 수가 없어요. 직장 다니면서. 그리고 또 이 둘이서 같이 돈 벌어야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애를 키울 수가 있고. 그랬는데 저출생의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국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우리가 책임질게. 언제까지 책임질래?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질게. 그럼 애를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스웨덴에서 복지국가가 발전할 때 최고의 문제가 뭐를 막으려고 했냐면은 그게 이제 저출생이었었어요. 너 나. 그럼 이제 교육, 의료, 그 다음에 최소한 주거, 그리고 노년까지도 책임질게. 그러니까 낳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때 시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동의를 얻었냐 했더니 이렇게 동의를 얻었어요. 보세요. 자, 얘 아까 친구한테 돈 안 꺼준다 그랬잖아. 내가 천륜이 아니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가족의 집이 아니라 이 국가라는 국민의 집에 살고 있어. 그리고 얘는 국민이야. 그래서 얘하고는 형제야. 그러니까 가족의 집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국가라는 집까지 넓힌 건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 하냐면 너 이웃이 너에게 사회적 가족이야. 그리고 너희들끼리는 아까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우정이 있어야 돼. 이걸 가르치기 시작한 건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얘는 무슨 권력이 있느냐, 권한이 있느냐? 시민권이라는 권한에서 천륜과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국민의 집이라는 집에 들어오면 얘는 무조건적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병은 치료해줘야 돼. 무조건적으로 제가 기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리고 그것을 권리로 줘야 돼. 그건 누구나 다 국민이라면 요구하는 권리야. 그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야 돼. 이거를 이 사람들은 정립하기 시작한 건 거예요. 정립하기 시작한. 그래서 보시면 이 아버지를 뭐라고 했냐면 국가라고 하고 아들을 뭐라고 해요? 국민이라고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는 얘도 국민이고 얘도 얘하고 사회적 가족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미니멈 최소한 삶의 리빙의 스탠다드 최소한 기본적인 기준들을 내셔널 국가가 줘야지. 내셔널 미니멈 스탠다드 오브 리빙 이게 시민 기준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시민 기준선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수상이 1920년대 연설을 해요. 무슨 연설을 하냐면 국민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에서는 가족의 집처럼 서로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집처럼요.
자, 그래서 이 연설문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 있거든요. 시민의 집. 좋은 가족은 그 누구도 특권을 갖지 않으며 소외되지도 않습니다. 또 편애받는 사람도 없고 따돌림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가족에서는 평등, 배려, 협력, 도움 주기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저희 가족이거든요. 저희 형제들 간에 굉장히 우애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칠순잔치, 아버지 칠순잔치 할 때도 형이 제일 많이 내고, 야, 그래 내가 돈이 제일 많으니까 내가 낼게. 그리고 막내 너는 지금 사업하고 어려우니까 너는 안 내도 돼. 좋은 가족에서는 배려, 협력, 도움 주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이것을 국가라는 공동체에 적용하면 좋은 국가는 시민들 간에 불평등이라든가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연설이에요. 그리고 이 연설에 따라서 이 친구들은 시민의 집이라는 걸 지어 나가는데, 이거를 연설한 이 양반이 페르 알빌 한손이라는 총리인데, 이 사람은 중학교만 나왔어요. 그래서 스웨덴 3인당에서 가장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얘기하고 정책을 펼칠 사람을 수상으로 모시자. 그래갖고 이제 3인당에서 페르 알빌 한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가족의 집에서 어디로 넓혀졌어요? 시민의 집, 국민의 집으로 양반들 하면서 그걸 통해서 저출생의 문제와 노인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 베버리지라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국민의 집에서는 최소한 5놈이, 하나, 둘, 셋, 넷, 5놈이 국민 곁으로 오지 못하도록 국가가 막아줘야 돼. 이게 베버리지 리포트거든요. 이 1942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원트, 소득 결핍. 누구나 다 최소한도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소득 결핍이 없도록 해줘야 돼. 이그노런스, 무지.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기회가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안 돼. 그럼 국가가 막아줘야 돼. 디지즈, 질병이라는 놈들이 시민들 곁으로 못 오도록 예방해야 되고, 들어왔다면 의료를 통해 갖고 치료해줘야 돼. 스카러, 불결, 집구석이 너무 오래되고 작아갖고 불결한 곳에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살지 않도록 해야 돼. 아이들레스, 나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실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돼서 그런 거 안 해야 돼. 이게 이제 5가지 거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베버리지는 5명의 거인을 배버리라고 했다. 베버리지, 이렇게 베버리지를 붙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되게 유명한 리포트, 역사를 바꾼 리포트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민의 집은 시민의 집의 역사를 바꾼 연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사회 정책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마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냐면 시민들에게 최소한 3가지를 부여해야 된다. 그걸 권리로서 첫 번째 자유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 그리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최소한 빵을 얻을 수 있도록 권리로서. 아까 저기 사회권이 의료, 교육, 아까 그 5개가 걸린 건가요. 그리고 이것은 국민이라는 이유로, 단순히 인간이라는 이유로 줘야 된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줘야 된다는 건가요. 제가 기여를 했든 안 기여를 했든. 서유럽은 이것을 통해 갖고 저출생의 문제와 노인 빈곤의 문제들을 이제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한 건가요. 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제 국가 농사도 잘 지어야 되지 않겠어?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 농사를 우리가 잘 지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질문들은 이제 제기를 하는 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민권이니까 국가 농사에서 핵심은 시민권 농사. 우린 벼농사라든가 장남 농사를 잘 지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건가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캐나다 노인의 사례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노인들이 모두 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민을 와 연금 가입이 늦었던 사람도 있고, 소득이 없어 연금 가입을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빈곤에 방치해두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민이 되고 나면은 굶어 죽어도 정부 책임이야. 그 사람이 굶어 죽어도 정부 책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집세도 내주고 먹을 것도 대주고 그래요.
캐나다에서는 연금 가입을 했건 못했건 65세가 넘으면 매달 60만 원 정도의 기초 노령연금이 나오는데요. 이민 온 지 10년이 안 됐거나 연봉을 6만 6천 달러 이상 받는 고소득자는 예외입니다. 거기다 이 돈만으로는 살기 어려울까봐 각종 보조금까지 추가해서 1인 가구의 경우 매월 1,300달러 이상은 받게 해준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그 버스 요금도 1년에 45불만 내면은 1년 타고 다녀요. 어디든지. 손님이 왔구나 했더니 바깥 노인 목욕을 돕기에 온 사람이랍니다. 어디다가 대다 놓셨는데? 이댁 바깥 양반이 몸이 좀 불편하답니다. 심장병으로 쓰러진 적이 있다네요. 그런데 그런 남편 수술비를 댄 것도 이렇게 목욕 수발을 드는 것도 아내 유송희 씨가 아니라 캐나다 정부가 하고 있답니다. 한국에서 같았으면 벌써 돌아가셨지. 그때 97년에 심장 이제 본 것처럼 여기서는 굶어 죽으면 우리는 가족의 책임이잖아요. 이번에도 굶어 죽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반지 합방에서 이렇게 참변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굶어 죽으면 가족의 책임인데 이 친구들은 굶어 죽으면 정부 책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뭘 해주냐 하면 먹을 것도 내주고 집세도 내주고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 산드라 할머니한테 돈이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지금 추석이나 설날 같은 날이거든요. 돈이 나와서 이게 크리스마스 수당이라고 불러요. 할머니 이 돈 왜 나와요? 했더니 손주들 용돈 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할머니 이제 품위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의료도 무상이고 그다음에 아까 원투 소득 결핍 있었잖아요. 월 140만 원을 주고. 이 정도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노후에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건 거예요. 노후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영상에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맨 마지막에 우리 집 장남은 수상이에요. 우리 집 장남은 우리는 누구예요? 가장이잖아요. 이렇게 장자거나 이런데 이 친구들은 그것이 국가가 책임지니까 우리 집 장남은 수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거예요. 자, 이것에 우리가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간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질문이 있어. 돈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까 저희 형이 의대 갈 걸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칠순잔치 할 때 형이 돈을 더 내잖아요. 왜냐하면 형이 돈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돈 어디서 나오냐 할 때 이 사람은 1910년대 영국의 복지국가를 만들 때 수상인데 로이드 조지인데 자신의 달걀이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가져와라. 그 얘기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소득, 형제들끼리 소득 이전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교육들을 끊임없이 연대성의 교육이고 가르치는 거. 저희 부모님이 저희 모아놓은 거 늘 얘기를 했어요. 설날, 추석날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어야 된다.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이게 우애잖아요. 근데 이것을 국가라는 공동체에 적용, 그게 연대거든요. 서로 연대해야 되고 어려울 때 서로가 돕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럴 권리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천륜에 의해서 가족을 책임지라고 하고 이웃을 보고서는 A에서 B로 시민권으로 가지 않고 뭐로 갔냐면 불쌍하니까 도와줘라. 이게 연민이거든요. 우리는 그동안에 가르칠 때 저 이웃이 아까 그 라이더 있잖아요. 라이더를 우리가 똑같이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도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해줘야 돼. 이럴 때 가르치는 전제가 뭐냐면 이 권리로서 그 우리의 시민들의 권리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A에서 B로 온 게 아니라 A에서 A 다시 연민으로 온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들한테 교육할 때 쓴 책이에요. 교사들이랑 같이 쓴 책이 연민 대신 권리를 나누기로 했다. 우리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르신들이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제 와서야 이런 얘기 해주냐고. 좀 일찍 해주면 말이야. 우리가 자식 농사만이 아니라 국가 농사도 잘 지으려고 했을 텐데. 그랬을 때 제가 이제라도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권리라는 것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건가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시민이라는 거, 우리가 시민이라는 걸 안다는 것은 이웃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알고 형제의 불행으로 알고 무조건적으로 권리로서 요구하면서 무덤까지 서로 책임지려는 의식을 갖는 거,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의 의무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 이게 시민이거든요. 그런데 요 사람 보세요. 아까 그 다문화 우리 선생님들 와서 난타하셨잖아요. 다문화 요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었을 때 보세요. 지구촌이라는 곳에 함께 살고 있는 시민. 그래서 이걸 세계 시민 그래요. 그래놓고 이 사람도 우리 국민처럼 아까 천륜처럼 이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돼. 왜 그런지 알아? 그러면 인간이니까, 같은 인간이니까. 이게 인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천륜에서만 얘기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했어요? 불쌍하니까 도와줘라 그랬는데 천륜에서 시민권으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난민, 다문화 이런 것은 또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이게 인권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권 사상이나 시민권 사상을 잘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늘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불쌍하니까 도와줘라. 이런 것만 배운 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A에서 B로, B에서 C로.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은 A에서 A-로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B에서 B-로 베트남이나 뭐 이런 나라들을 들면서 그 사람들 너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라도 갖다 주지. 이게 연민으로 갔다는 거야. 같은 인간으로서 가지 않고. 자, 그래서 인권 사상은 루즈벨트가 연설을 해요. 인권이라는 건 말이야. 4가지를 충족시켜줘야 돼. 첫 번째, 발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이게 아까 발언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에서 자유고요. 종교의 자유. 그다음 빵의 자유. 빵으로부터 최소한 굶지 않아야 돼. 그 맨 마지막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 볼게요. 같은 인간이니까 무조건적으로 권리를 줘야 되는데 얘 있잖아. 얘는 뭐예요? D는 동물이에요. 동물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생명이잖아. 이게 생명권 사상이에요. 여기까지는 같은 인간인 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이 다르잖아요. 같은 생명이잖아. 그리고 얘는 뭐예요? 나무, 꽃이에요. 그래도 같은 생명이잖아. 우린 더 이상 자연을 인간이 마음대로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동물을 마음껏 부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 선생님들 그 돼지가 몇 살까지 사는지 아세요? 그대로 놔두면 15년을 살아요. 우리 언제 잡는지 아세요? 6개월째 잡아요. 왜 6개월째 잡는지 아세요? 6개월서부터는 안 커요. 그러니까 식인종이 만약에 인간을 몇 살째 잡으면 딱 맞아요. 여자는 15살 때, 남자는 한 17세 때, 그때 딱 잡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뭐로 보니까? 식용으로 보니까. 사물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동물한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생명권 사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완동물이라고 한다면 반려동물이라고 해야 된다. 자연보호, 우리가 감히 자연을 보호한다고 그냥 생태주의, 생태라고 해야 된다. 이런 건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동의할지는 전 모르겠어요. 나는 A에서 B로 올 때 A-로 올 거야. 나는 B까지는 안 돼. B에서 C로 올 때 그래도 아무래도 외국이니까 B-로 올 거야. 연민으로 올 거야. 아니야. 나는 A에서 B로, B에서 C로 그리고 생명권까지 갈 거야.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가질 거야. 그거는 각자의 몫인데 최소한도 우리가 시민이 됐다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이웃의 같은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던 중에 어저께도 23살짜리 젊은 친구가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일하다가.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천륜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연민으로만 보여요. 안 됐어. 그런데 아까 시민권의 관점에 보면 어마어마한 분노는 내 자식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연민으로 보게 되면 안 됐어. 그리고 애도하고 참배하고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것이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되면 감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민이라는 것은 뭐냐 했었을 때 시민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목소리를 찾는 건 거예요. 자기는 어떤 관점에 동의하는지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여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존재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선배 시민론이라는 데 한번 적용을 해보고 제가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자, 그래.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보신 분들 있겠지만 선배 시민,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 그리고 이제 제 눈하고 이게 저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어린 이제 저는 이제 중3 때 찍은 건가요?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고요. 누나는 보육원 원장이 되고 싶었어요. 고아원 원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둘 다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려면 대통령이 돼야지. 누나는 이제 보육원 원장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사회복지를 같이 만났어요. 같이 사회복지학으로 박사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같이 쓰게 됐는데 저희들의 이제 고민은 뭐냐 이런 건가요? 제가 영국에 갔어요. 영국에 갔는데 노인을 만났어요. 오드리하고 론인데 정말 저랑 친하게 지냈거든요. 같은 자원봉사하다 만났어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범상, 내가 노인이 됐을 때 가장 기뻤던 게 뭔지 알아? 이제 더 이상 자식과 가족을 위해서 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어르신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게 됐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캐나다의 노인처럼 의식주가 해결이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뭘 하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해결했어서 은퇴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거야. 하고 로니아 오드리가 얘기했어요. 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우리가 레이버 노동이라 그래요. 그런데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가치 지향하는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것을 공동체에서 실현하는 활동을 액션이라 그래요. 액션이라 그래요. 그리고 워크는 자기 취미 여가에 관심이 있는 활동인 건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의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여기에 있어요. 여전히 생존의 문제, 생계의 문제 있어요. 외국의 노인들을 만났더니 대부분이 여기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기 취미 여가도 즐기지만 또 한편에서 뭘 해요? 공동체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한국의 노인들이 어떻게 오드리와 로니처럼 노후가 평범한 나이든 보통 사람으로 누구나 다 살 수 있을까? 그들이 지역의 공동체 일을 하면서 도서관에 가잖아요. 노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이랑 책 읽어주세요. 자기 손주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선배로서 살더라고요. 선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잃을 것이 거의 없는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레이버를 이제 넘어서서 레이버는 의무를 다 한 건 거죠. 그리고 이제 액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이 우리처럼 이제 잘릴 일도 없잖아요. 회사에 잘릴 일도 없고 시간은 많이 남고 그리고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후배 시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노인들이에요. 이분들은 여기 보세요. 이분들 단체 이름이 그라니스 할머니 이런 뜻이죠. 그리고 레인징은 화가 난 열받은 이런 뜻이에요. 열받은 할머니들 단체예요. 단체 이름이 열받은 할머니들이에요. 화난 노인들, 화난 할머니들. 화난 것 같아요? 화나지 않고 화난 것 같죠. 이분들이 지역에 해군 기지가 들어온다고 했더니 우리 지역을 평화로부터 구원해 줘야 된다. 막아줘야 된다. 그리고 반전 운동을 해야 된다. 나한테 나올 때 이분들이 머리띠 들고 나오지 않고 악기를 들고 나와요. 그리고 노래를 개사하면서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잖아요. 이 양반들이 그것을 막아내요. 그러면서 레인징 그라니스 전 유럽에 단체로 퍼지기 시작하는 건가요. 저는 오드리와 로니아 같은 사람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후배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공동체에 관여하는 노인들, 그 노인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유학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공동체 일을 참여하는 건가요.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시민이구나. 자기의 권리, 아까 공동체의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는 게 이제 시민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동료 노인과 후배 시민들한테 최소한의 자기의 의무와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시민권이 당연한 권리임을 자각하고 시민권 실현을 위해 공동체 일에 참여하여
자신은 물론 후배 시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노인, 함께 세상을 읽고 함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노인들. 그리고 그것이 동물권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다문화와 이런 인권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시민권으로 갈지, 아니면 또 어떤 어르신들은 그냥 연민으로 가도 돼요. 내 불쌍한 사람 이거 도와야 되는데, 아무튼 공동체 일에 관심을 갖는 그런 거다. 그래서 노년의 삶이 가치 있는 일을 하기에 딱 좋은 나이다라고 이 사람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딱 좋냐 그랬더니, 첫 번째, 우리는 노인이니까. 예스 노, 아까 노인이었잖아요. 사람이 아니랬는데 그건 노인, 인생을 잘하는 노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얘기한 노인 한 명이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다.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옆집에서도 꼭, 덴마크 속담이거든요. 전쟁에 나갔는데 늙은 말을 풀었더니 길을 찾아냈다는 건 노마지지. 한비자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노인이니까. 그리고 공동체를 하는데 딱 좋은 나이라는 것이, 왜냐면 아까 노인이기도 하고 경험이 축적됐기도 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에 가서 잘릴 일도 없고, 그다음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뭐라 그러든지 간에 뭐야 이런 건가요. 그래서 키케로라는 사람이, 키케로라는 철학자가 60대 때 80대 되는 선배가 나 정치 그만둬야 되겠어, 정치 공동체를 했더니 형님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하고 쓴 책이 노년에 관하여 이런 책이에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주 페이시스트라토스, 이 사람은 이제 참주니까 이게 뭐냐면 독재자예요. 독재자가 솔론에게 너 임마 대체 뭘 믿고 나한테 그렇게 개겨? 그렇게 나를 비판해? 그랬더니 솔론이 뭐래요? 노년을 믿고 노년을 믿고. 그래서 노년은 한계를 정할 수가 없고 죽음을 겁내지 않고 젊은이들보다 대담하고 용감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건 거예요. 자, 그래서 본 것처럼 노년이 되게 되면 이렇게 노인, 이제 인생에 저만 하더라도 이제 50대가 되니까 지천명, 그래서 1000명을 한다 그랬는데 60대, 70대, 80대는 이제 더 이상 이 경험과 이런 걸 축적하면서 이게 어떤 것이 중요한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겁이 없고 노년을 믿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영향력이 있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한국의 노인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한 지표가 베이비부머예요. 베이비부머는 이 베이비부머만 하더라도 한 14%가 넘어요. 712만 명. 이제 노인 인구로 편입이 되거든요. 쭉 편입이 되는데 이 노인들까지 되면 영향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반론이 있어요. 몸이 아프고 열정이 사라지고 죽음에 가까운 존재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익는다는 건 거다, 익어가는 건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누구냐면 키케로의 아까 노년에 관한 책이고요. 그 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노인인데 내가 이제 활동력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열정도 안 생겨. 그랬더니 그 책이 이렇게 나와요. 아니 선배님, 뭐를 위한 육체 체력입니까? 뭐를 위한 열정입니까? 하면서 뭐라면, 우리 저기 삶의 현장에 보게 되면 배 잡으러 나갈 때, 배 타갈 때 선장이 어떻게 해요? 선장은 선실에만 있잖아요. 말만 하잖아요. 이렇게 거기다 내려, 다시 내려. 그러면 젊은이들이 가갖고 확 올리고 고기 잡아 올리잖아요.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나이 든 사람들은 오히려 영향력이나 판단력을 가지고 하는 거, 젊은이들은 육체적인 힘을 갖고 하는 거야. 전쟁을 할 때 메가더 장군이 뒤에서 이렇게 서 있지 나가서 총 들고 안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능력은 노년이 되면 오히려 늘어나는 건 거야.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열정이 줄어든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판단력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건 거야. 불필요한 판단들을 관용이나 만용을 부리지 않는다는 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키케로가 해요. 그러면서 그루에 그런 걸 믿고 하는 건 거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노인이 됐다는 것은 뭐냐? 노인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울만의 얘기인데, 기계를 읽고 정신이 냉소주의 능과 비관주의 얼음으로 덮일 때 20살이라도 늙은이라네. 요새 청년들은 3포 세대, 5포 세대 그러잖아요. 20살이라도 비관주의에 빠져 있어요. 저는 이걸 갖고 늙은이가 인터넷에 늘 그러니에요. 그리고 젊은이가 저를 묻는 인데, 거기에 의하면 이 청년은 젊은 늙은이에요. 젊었지만 늘 그래 하고 거기에 적응만 하는 건 건가요. 요거 보세요. 하지만 그대의 기계가 낙관주의 파도를 잡고 있는 한 그대는 80살이라도 청춘의 이름으로 죽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낙관주의 파도를 가지고 지금처럼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처럼 선배 시민이 뭐고 공동체 일이 뭐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후배들을 보고 동료들을 보고 공동체를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대는 80살이라도 청춘이라네. 저는 이걸 갖고 늙은 젊은이, 몸은 육체는 늙었지만 생각은 오히려 젊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 얘기를 밑받쳐 주는 사람이 파울로 프레일이라는 교육학자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젊음과 늙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은 달력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사람의 젊고 늙음은 인식론적인 호기심이다. 내가 이 나이에 그리고 내 이 삶의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공동체의 세상을 읽어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나이를 평가해야 된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늙은 젊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은 돌봄의 대상에서 이렇게 되면 선배 시민은 돌봄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후배 시민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시민으로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꼰대,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를 버리니까 권위를 얻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얘기인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늙어봤어? 나 젊어봤다. 난 늙어도 보고 젊어도 다 젊어봤다는 건가요?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어르신 우리 시대에 젊어 보셨어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를 안 나왔거든요. 제가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국민학교를 나온 제가 초등학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럼 저의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야, 내 국민학교 이런데 너네 초등학교는 어때? 이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들과 묻기 시작했을 때 옷소리 탈의하는 권위주의의 꼰대인 건가요? 나 다 안다 이건 건가요? 옷소리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이거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죠, 권위. 아, 저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선배 시민이 이제 그런 맥락들 속에 있다는 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배 시민의 일상의 실천들을 얘기할 때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제가 지금 얘기한 자식 농사를 넘어서 국가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을 헌법에 그대로 보장하고 있다는 건가요. 우리 국가는 최소한도 시민들에게 뭐냐 하면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의료, 교육, 노년, 질병, 재해 다 있는 건가요. 우리가 헌법만 조금 읽으면은 아까 얘기한 시민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놀라우리만큼 우리 헌법에 다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제 와서야 그런 헌법 얘기를 해주냐. 헌법에 이렇게 있는 줄 몰랐다. 우리는 이렇게 있는 줄 알았다면 우리가 권리로서 자식 농사만 얘기하지 않고 국가농사, 시민권 농사를 얘기했을 때 시민권이 그대로 보장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시민권을 보장하고 우리가 존재가 선배 시민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게 선배 시민 선언문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르신들, 학자들, 그다음에 현장 기관이랑 함께 선배 시민 창립 총회를 열고 선배 시민 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한국 사회가 좀 더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순히 돌본 자선을 넘어서서 권리를 갖는 자원봉사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공간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공간을 단순히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복지관에 갈 때 저긴 나를 케어해 줄 거야. 나에게 취미 여가를 뭘 해주지? 나에게 도시락은 어떻게 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저 공간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자각하고 우리의 권리다라든가 지역에서 할 일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커뮤니티 센터야. 예, 그런 맥락들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노인들이 돌봄의 대상인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저 복지관에 가서 시티즌, 시민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레이버, 노동을 넘어서서 액션으로, 빵을 시민권으로, 자식농사에서 국가농사로, 자선을 넘어서서 권리로, 클라이언트에서 시민으로서 우리 존재를 선언하는 거, 저는 이게 선배 시민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현실이 되도록 우리는 상상하는 것이 저는 선배 시민이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기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잡초에 대한 정의가 뭔지 아세요? 잡초. 잡초는 아직 인간에게 유용성이 발견되지 않은 풀이거든요. 풀은 평등하게 태어나는데 인간이 너는 잡초야, 너는 약초야 그러거든요. 모든 인간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등하게 태어나고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노인이 됐었을 때 갑자기 쓸모없는 존재, 이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건 거거든요. 저는 선배 시민론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하게 늙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그 권리는 그것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선배 시민들이 있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역사가 보여주고 이 사회의 어떤 이 정치가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자리에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선생님들께서 그런 주인공으로서 자신을 선언하고 내 이웃과 내 후배 시민 그리고 이 공동체를 돌보는 그런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함께 동료 또는 선배 시민, 후배 시민으로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어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 시민 활동을 우리 선배님들과 같이 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의미 있는 강의를 해주신 유범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좀 피곤하시죠? 저희 이제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까지 휴식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선배 시민들과 실무자들과 함께 열린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행사장 밖에는 경기권역 선배시민 대회를 기념하고자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시 30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스태프분들은 밖에 계신 어르신들 안쪽으로 오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권역 선배시민대회 2부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2부는 저희가 열린 토론입니다. 열린 토론의 주제는 나에게 선배시민이란, 그리고 나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가, 그리고 선배시민으로서의 나의 실천이란 주제로 토론을 이어갈 건데요. 이게 저희가 선배시민 봉사단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 마지막에 발표가 있습니다. 조별 발표가 있어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준비되어 있는 펜과 종이를 활용하셔서 실무자분들과 선배 시민들이 같이 토론하시면서 정리하시고 발표자 한 분을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실 겁니다. 아마 3가지 주제 중에 각 테이블마다 발표할 주제들이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1조에서 4조까지는 첫 번째 주제, 나에게 선배 시민이란, 그 주제를 발표해 주실 거고요. 5조부터 8조까지는 나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실 거고, 9조에서 13조는 선배 시민으로서 앞으로 나의 실천 과정에 대해서, 실천 계획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토론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3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재미없잖아요. 자유롭게. 좀 이렇게 좋네요. 일점만 먼저 쓸게요. 역시. 그랬는데 오늘 와서 직접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강의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나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어쨌거나 제가 35년간 나라의 녹을 먹은 사람이지 내가 퇴직을 하면은 지역사회나 또는 봉사로 살아가겠다 마음을 먹었었어요. 요리를 같이 배워주는 것도 하나의 나누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의
어려운 점이나 뭐 애로사 같은 걸 잘 모르잖아요. 맞아, 모르죠.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를 이거 인정 안 하고 대화해봐야 그 말짱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 쓰레기 같은 게 길거리에 막 뭐 플라스틱이니 뭐니 이런 것들 그냥 음료수 먹고 버리고 이런 것들 많잖아. 그런 걸 이렇게 저기 하면 그 정화하는 그런 후배 시민들을 모습도 위한 환경보호 그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저희 토론 즐거우셨나요? 네, 여전히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 또 귀가를 하셔야 되고 또 오늘은 저희 이렇게 경기 권역 선배시민 대회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이런 기회가 정말 점점점 많아지길 바라면서 각 기관에서 한 분씩 대표로 오셨잖아요. 다음 선배시민 대회에서는 경기 권역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직 그 대화가 정리가 되지 않은 그룹들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발표를 공동의 그러니까 모든 의견을 다 발표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새롭게 알게 되거나 내가 정리되었던 그냥 발표하시는 분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조별 발표하는 거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준비가 되었으면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하는 모둠이 있을까요? 조가? 네, 그러면 다 준비가 되신 거죠? 네, 그럼 발표자 분들 중에 1조, 2조, 3조, 4조 발표하시는 분과 혹시 도움이 필요해서 실무자가 함께 동행해야 하는 조는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조부터 4조까지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해야 하니까 저희 실무자 선생님들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스태프분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네, 발표는 우리 선배님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속 기관과 성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조에서 4조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1조에서는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제 선생님들과 또 담당자와 제가 왔고요. 또 군포복지관에서도 오셨고 과천에서도 오셨어요. 과천복지관에서도. 말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는 나에게 선배 시민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해서 우리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노마 지지 아까 우리 강의 시간에도 들었습니다. 노마 지지 노인은 늙은 말이 길을 더 잘 찾는다. 그거는 말이 뭐 잘 달려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은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 지혜를 후배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민이 선배 시민이 되고자 우리는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과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긍정적인 노인 우산을 그리셨어요. 우산 어떤 경우에도 내가 저렇게 우산을 씌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또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주체가 되는 그런 노인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군포 복지관에서 오신 분은 천륜을 넘어서 후배 시민을 아까 우리 강의 들었죠. 천륜을 넘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형제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우리가 힘을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기보다는 우리가 힘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되기를 다 원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관 이병령입니다.
저기 나에게 선배 시민이라는 것은 선생님은 먼저 선자에 날 생자거든요. 선생님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선배 시민을 먼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배 시민이라는 선생님과 같은 존재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또 지도자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지혜와 경험이 있는 거를 저희가 널리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민이고요. 그런 시민이 됐으면 좋겠고, 뭐 공동체 꿈꾸는 것은 소외된 그 사람이 없는 지역 사회를 꿈꿨으면 좋겠고, 근데 선배 시민으로서 해야 될 실천은 이런 거는 뭐 다 똑같은 거고, 저희가 지금 하나 건의사항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다가 보면 소변이 굉장히 마려울 적이 있죠.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그 영업장, 음식점이라든가 뭐 패스트푸드 이런 데도 좋고, 이런 데서 화장실을 좀 시민에게 개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배 시민으로서 지금 개방운동, 화장실 영업장 가면은 문을 다 잠궈놔요. 하다못해 그 칠림동의 롯데리아 같은 경우도 2층인데 올라갔더니 문이 잠겼어요. 거기서 음식을 먹었는데도 잠겨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선배 시민으로서 화장실 개방 운동이요. 감사합니다. 3조 부천 소산노인복지관의 박태형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다. 나의 미래다. 나보다 우리다. 나는 선배 시민의 길라잡이다. 시민의 길라잡이다. 배려하는 공동체, 모두가 존중받는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길라잡이인데 지금 3대가 같이 삽니다. 우리 살고 있는 가족이 할아버지 세대 인정해주고, 아버지 세대 인정해주고, 손자 세대 인정해주고, 서로 음식도 다 틀리고 생각하고 모든 면이 틀려요. 그래서 각자 3대 세대를 서로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해야 모든 것이 풀려나갈 수 있고 개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3대가 서로 인정을 하면서 이 선배 시민이 분야가 넓은데 그거부터 인정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주 노인복지관에서 나온 선배 시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우리가 후배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소통하며 더불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배 시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 공동체를 대표해서 솔선수범하며 지역의 현안을 개진할 수 있는 우리 선배 시민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까지의 그 경륜으로 내가 잘하는, 뭐 노래면 노래, 악기를 잘 다루면 악기를 잘 다루는 거 가지고 소외되고 외롭고 쓸쓸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선배 시민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생각을 나누는 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5조에서 8조 또 대표로 발표하시는 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이죠. 나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가. 네, 두 번째 주제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5조, 저희는 그 광명 한노인복지관, 수원 밤낮 노인복지관, 성남 중원 노인복지관, 안산 단원 노인복지관에서 모여서 저희가 토론을 한 결과 나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가. 저희는 선배 시민으로서 서로 가진 재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배우고 나누며 서로에게 관심을 주는 그 공동체를 희망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존중받는 소수 의견에서 귀 기울이는 공동체를 희망합니다. 또한 소통, 공감하며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저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고집과 아집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집과 아집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열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그런 선배 시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온 대화복지관입니다. 네, 우리 6조인데요. 제가 6조 같이 오신 분 그걸 안 써갖고 왔으니까 6조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가 해서 선배 시민과 후배 시민의 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해야지 함께 또 협력해가는 것을 꿈꾸는 걸 저희는 공동체를 꿈꾸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고양시 일산 노인복지관, 양주 회천 노인복지관, 정평 노인복지관에서 나온 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단히 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즐겁게 나눔을 할 수 있는 노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행동하는 사람과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인 젊은이 구분 없이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존중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만남의 장이 있는 공동체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젊은이들과의 소통도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래?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들부터 변하면서 걔들 젊은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주면서 우리 노인들도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기다 다 붙였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짧게 그냥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자리에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네. 발표를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 나중에 이 발표 자료 다 사진으로 남길 거거든요. 그래서 자리에 잘 놔둬주세요. 네, 그럼 우리 9조에서 13조 발표하실 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조 용인시 수지 노인복지관, 화성시 동탄 노인복지관, 화성시 남부 노인복지관, 평택시 노인복지관, 이렇게 한 조입니다. 우리의 선배 시민으로서 나의 실천은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실천해야 한다. 또 상식과 경우를 디테일하게 실천을 해야 한다. 또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알림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또 공동체의 건강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나눔활동, 봉사, 후원 등 이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 변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또 노년뿐만 아니라 1, 3세대 모두를 생각하여 함께 잘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성남시 중원구 중원종합노인복지관에서 온 윤혜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 선배시민의 나눔 실천은 생각과 희망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또한 밝은 표정으로 항상 인사하고 굳은 일 앞장서서 나가기, 상대방을 존중하며 배려하기, 겸손한 척 베푸는 척 모든 죄 씻어버리고 오직 진리를 갖고 실행하고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온 버드네 복지관 정희순입니다. 버드네 복지관에서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에 대해 손들어 동료분들하고 같이 이용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 종합노인복지관에서는 지속적이고 선배 시민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풍물 교환을 이렇게 교환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의왕 사랑채 노인복지관에서는
노후는 당당하게 늙어가고 싶다. 또 후배 시민의 삶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선배 시민이 되고 싶다. 그래 동년배들하고 뜨개질과 이런 것을 나누고 계시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화성시 서부노인복지관에서 참여한 이성신입니다. 저희 13조에서는 4 지역에서 왔네요. 의정부 흥선, 그다음에 부천시 원미, 김포시 북부 이렇게 4곳에서 지금 참여를 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주제는 마지막으로 선배 시민으로서의 나의 실천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였는데 큰 틀로서는 우리가 선배 시민은 돌봄의 자원봉사가 아니라 권리형 자원봉사인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봉사한다는 차원을 조금 넘어서 기획하고 어떤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조적인 조직을 통해서 후배 시민을 돌볼 수 있게 정책에 참여한다라는 큰 틀을 가졌고요. 저도 사실은 선배 시민을 만나서 공익이 무엇인지를 이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배 시민 1년 동안 배우고 그 다음에부터는 남양읍 주민자치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 시민의 활동이 권리형 봉사가 바로 주민자치회 활동에 속하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면 주민들에게 정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질문을 통해서 의제를 만들고 그것을 의제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 올해 2023년도 내년에 남양읍 마을 의제를 주민들에게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의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성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시에다가 예산을 신청을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다시 주민들에게 다양한 사업들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이 주민자치 각 마을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민자치회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5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마다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 의제를 가지고 투표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제를 다 주민들에게 보이고 받아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주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는 것이 바로 우리 권리원 자원봉사인 선배 시민이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런 의제를 제시했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배우고 싶었던 악기인 우쿨렐레를 배우며 지역 내 어린이집에서 봉사한다 이런 의견도 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구조적으로 변화를 주는 실천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선배 시민으로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앞장을 서겠다 뭐 이런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저희 13조에서 발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토론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걱정되셨는데 지금 어떠세요? 즐거우셨나요? 네, 우리 선배님들, 실무자들 표정이 처음보다 조금 편안해지셨어요. 네, 좀 시간 관계상 좀 더 많은 대화 토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해 아쉽지만 우리가 이런 토론을 통해서 좀 서로의 생각을 알게도 되고 또 이 차이가 좀 편안하게 드러나는 광장이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선배시민 대회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열린 토론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선배시민 대회를 좀 이렇게 보신 우리 유범선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총평 듣고 네, 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강의 주제가 뭐 그렇게 이 당당하게 공동체에 참여하고 이렇게 저항을 하고 또 내지는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노년을 믿고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노년을 믿고가 아니라 이 토론하는 동료들과 함께 그들을 믿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드는 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왜 힘들고 지칠까 했었을 때 각자 따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각자 따로거든요. 각자 따로 열심히 살 때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복지관에 우리 있는 후배 시민들 사회복지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관 안에서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선배 시민들도 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각자 따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거예요. 근데 이 사회가 희망을 가지려면 고독한 나들이 함께하는 우리가 됐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대화의 힘이고 그다음에 토론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 거예요. 오늘 모여서 만나서 보니까 어때요?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예. 그리고 나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옆에 보니까 어때요? 든든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떠세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 저는 오늘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되게 바빴는데 너무 궁금한 건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처음으로 보는 분들이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토론한다라면 과연 이렇게 유의미한 발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기우였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기우제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처음 보는 건 거예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저에게 지금 공연을 해주니까 되게 좋잖아요.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가 된다는 거, 우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첫 번째 내가 호의를 가져야 되거든요. 상대를 보고 호의를 갖고 두 번째 상대도 나한테 호의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친구가 안 돼요. 서로 호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 저 친구가 날 좋아하는구나. 나도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친구가 안 된다는 거 아리스토텔레스는. 왜냐하면 좋은 친구가 되는 데는 좋은 공동체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늘 이렇게 다들 정말 처음 보는 분들인데 각자 따로 열심히 했던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든든한 동료가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좋은 호의를 갖고 친구가 되는데 그 친구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특히 우리 그 후배 시민들 있잖아요. 제가 영국에 유학 갔다 올 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11시에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지금 갔더니 학원 갔다 온대요. 제 딸들이 이제 우리 유학에서 돌아올 텐데 제 딸들도 11시에 학원을 가야 되겠구나. 너무 슬픈 건 거예요.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내 딸들한테 선배로서 내 딸들한테는 그런 세상이 안 오겠지만 내 딸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손주들이죠. 그때는 좀 더 애들이 11시에는 최소한도 학원 다니지 않도록 하자. 그때 제가 이제 선배가 된 건 거죠. 오늘 우리 선배님들을 보니까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정말로 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어디 나가든지 간에 제가 유학을 가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들이 대단히 자랑스러운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 선배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시민권 또는 인권 그리고 생명권까지 고민하고 그다음 그 길을 낸다라면 그리고 그 길을 낼 때 그 가능성들이 이 우리 선배들의 상상에 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보면서 야 여기야말로 그런 희망이 있구나. 너희들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상상을 하고 그것이 실현될 것인지를 궁금해한다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와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요. 저도 제가 제 딸들한테 좋은 선배가 되고 싶듯이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저한테 좋은 선배들이 되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우리 윤호종 아까 그 회장님 말씀한 것처럼 이 자리로 또 운동이 된다라면 우리 한국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공동체 그리고 누구나 다 안전하고 그리고 당당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그 구호로 오늘 우리 선배님들의 토론과 그다음에 함께해 주신 우리 복지관 관장님들 그리고 더더욱이 하나의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는 데는 정말로 한 사회가 필요하다 그래요. 한 공동체가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 우리 저 사회복지사들
우리 이제 후배님들한테 우선 큰 박수 한번 좀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의 좋은 이런 모습들이 영상으로도 이제 담겨질 테고요. 그래서 함께 좋은 영상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고독한 나에서 함께하는 우리로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그럼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배 시민들 그리고 후배 시민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담아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당당하게 우리의 길들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선배님이 되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외쳐보겠습니다. 고독한 나에서 함께하는 우리로. 이제 고독한 나에서 함께하는 우리로. 오늘 우리 그 자리에 그런 자리가 된 거죠. 우리의 이상, 이제 누구나 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현실이 되도록 상상하자.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그 우리는 사회복지사 우리 선생님들은 후배 시민이고 여기 계신 이제 선생님들은 선배 시민이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과 오늘의 만남, 우리의 좋은 우정의 힘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고독한 나에서 함께하는 우리로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주신 분들과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애쓰고 힘드셨죠? 그래서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면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경기권역 선배시민대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